신고가 접수되면 학생에게 학생 확인서를 쓰라고 합니다. 보통 24시간 이내에 쓰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시간적으로 매우 촉박하죠. 따라서 굉장히 허술하게 작성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누락하는 피해 사실도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박민현입니다. 내 자녀가 학교폭력 문제에 휘말렸을 때 부모님들께서는 당황스럽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막막하실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 어떤 절차가 진행되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지 알고 있다면 무엇을 언제 준비해야 할지 알 수 있고 따라서 내 아이의 사건을 훨씬 효과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렵게만 느껴졌던 학교폭력 처리 절차를 처음부터 끝까지 딱 7분 만에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학교폭력이 발생했다면 가장 먼저 알리는 것이 중요한데요. 신고가 접수되어야만 학교폭력 절차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신고는 학교의 선생님 또는 경찰에 신고하거나 국번 없이 117로 전화하셔도 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는 즉시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분리해야 하는데요. 다만 이 분리 조치는 7일까지만 유효합니다. 그 외에 학교장은 긴급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가해 학생의 접촉을 금지시킬 수 있고 협박 및 보복행위를 금지할 수 있어요. 만약에 학교가 분리 조치에 미온적이다 그러면 그 학부모님께서는 이것은 법에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분리 조치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요청하시면 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곧바로 학교 내 전담기구가 사안 조사를 시작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학생에게 학생 확인서를 쓰라고 합니다. 보통 24시간 이내에 쓰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시간적으로 매우 촉박하죠. 따라서 굉장히 허술하게 작성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누락하는 피해 사실도 많습니다. 가령 나는 A에게 맞았다. 너무 짤막하게 기재하는 식이에요. 그런데 이 학생 확인서는 사건 조사의 핵심이 되기 때문에 육하 원칙에 따라서 최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학교는 학부모에게 학부모 확인서를 작성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때 자녀의 현재 상태, 교우 관계, 자녀에게 확인한 내용, 현재까지 보호자 조치, 사안 해결을 위해 바라는 점 등을 이제 기재해야 되는데요. 양식은 학교에서 한 장짜리 양식을 주는데 이 양식을 반드시 사용할 필요는 없고 교육청 사이트에서 관련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셔갖고 PC로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양의 제한은 없습니다. 이 두 가지 확인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확인서들을 허술하게 작성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경우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피해 사실이 누락되거나 축소되거나 또는 가해 학생의 입장에서도 제대로 내가 항변을 못하거나 하는 등의 불이익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아셔야만 합니다. 이 단계가 24년부터 가장 중요하게 바뀐 부분인데요. 과거에는 담임 선생님이나 학교 내 전담교사가 조사를 담당했지만 이제는 교육지원청 소속의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파견되어서 사안을 조사합니다. 전담조사관은 퇴직 경찰, 교원 등 전문가로 구성되고 학교에 배정되어서 본격적으로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가요. 조사관은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그리고 목격자나 참고인 등 관련 학생들을 개별적으로 면담하고 CCTV 등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는데요. 이 단계는 통상 2주에서 4주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사관이 이 조사를 마치면 사안조사 보고서를 작성해서 교육지원청으로 제출해요. 사안조사가 끝나면 모든 사건이 학폭위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4가지 요건인 2주 이상 진단서가 발급되지 않았을 것, 그리고 재산상 피해가 없을 것, 지속적이지 않았을 것, 학교폭력이 보복행위가 아니었을 것, 이 4가지를 모두 충족하고 피해 학생 측에서 동의하면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사안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측이 동의하지 않으면 무조건 사건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이 됩니다. 보통 학교에서 사안 조사를 마치고 학폭위 개최를 요청하면 21일 이내에 위원회가 개최되는 것이 원칙인데요. 다만 교육청의 어떤 사정 그리고 사안의 내용에 따라서 그 기간은 다소 변동 여지는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부터 학폭위 개최까지는 보통 한 달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폭위 개최가 결정되면 교육청은 학생과 보호자에게 참석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이 통지서에는 학폭위 개최 일시, 장소 그리고 피해 사실이 항목별로 기재되어 있어요. 가령 1번 피해 사실, 2번 피해 사실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통지서를 받으면 중요한 것이 필요한 의견과 증거가 있다면 제출하는 것이에요. 가해자든 피해자든 구체적인 의견과 함께 최대한 증거를 수집해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 학생의 경우는 억울한 신고 내용이 있다면 그런 적이 없다고 하면서 실제 상황은 어땠다 라고 하면서 필요한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피해 학생의 경우도 피해에 대한 증거를 최대한 수집해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 학생이 일부라도 가해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에 피해 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다면
학교 폭력으로 인정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학폭위가 열리기 전 최소한 2, 3일 전에 미리 제출해서 심의위원들에게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폭위는 법률가, 학부모,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어서 학교 폭력 여부와 조치의 수위를 결정하는 공식적인 기구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가해 학생 측과 피해 학생 측이 모두 참석해야 하는데 보통 학부모와 학생이 같이 참석합니다. 위원들이 당사자인 학생에게 질문하고 답하는 자리이고 이에 대해서 부모님은 보충 발언을 할 수가 있어요. 또한 변호사를 선임하신다면 변호사가 참석하기도 합니다. 학폭위가 끝나면 결정은 바로 이루어지고 결과 통지서는 통상 일주일 후에 발송이 됩니다. 가해 학생에게는 사안에 따라서 서면 사과, 봉사활동,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 등의 조치가 따르고 피해 학생에게는 심리 상담, 치료 등의 보호 조치가 내려질 수가 있어요. 만약에 조치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 난 불복하고 싶다 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서 관련 회의록을 열람하는 것입니다. 회의록에는 위원들의 구체적인 질문 내용, 그리고 상대방이 그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했는지 상세하게 모두 담겨 있어요. 그리고 위원들이 어떤 논의를 거쳐서 어떤 근거를 통해서 평가를 했는지도 다 나와 있어요. 따라서 처분의 근거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처분에 불복하고자 하시면 가장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됩니다.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되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시면 통지서를 받으신 이후 3개월 이내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지금까지 학교폭력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이 절차를 알고 계시면 내 아이의 사건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박민현이었습니다.